네, 오늘은 이제 이 보조적 항암요법에 대해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사실은 이제 많은 암 환우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지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거기는 이제 병이 진행이 돼서 수술만으로는 조금 안 되겠다. 재발의 위험이 높으니까 보조적으로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항암을 많이들 하고 있죠. 아마 지금 암 환우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 분의 한 3분의 1은 이 보조적 항암요법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것이 어디만큼 효과가 있는지 우리 현실적으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대학병원 항암 치료만 하면 다 나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또 한편으로는 항암 치료하면 몸만 다 망가뜨리지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의사들이 제약회사한테 매수당해서 보습당해서 살인행위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현실을 제대로 알자. 이런 차원에서 각 암마다 한번 이렇게 통계를 논문을 인용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항암 화학요법에 대해서 가장 최신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 치료의 변천사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항암제를 항암 화학요법을 이제 많이 이제 했고 그때 항암 화학요법제의 신약들이 많이 나왔고 그때 임상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계 여러 이제 곳에서 항암 치료를 다 했죠. 그때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치료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렇더라. 이렇게 논문들이 나오고 아마 2000년 이후에 2010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 표적 치료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가 또 혹은 면역 항암제와 항암 화학요법, 또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지금 제일 최신 논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쓰는 소위 표준치료의 프로토콜, 표준치료의 약물조합은 거의 대부분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성적이 좋은 거를 골라서 우리가 지금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준이 된 거죠. 그래 그 당시에 효과가 별로 없었다든지 또 부작용이 너무 지나쳤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은 지금 이제 거의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논문들이 항암 화학요법의 논문이 대부분이다. 절대로 그럼 그게 아주 낡은 소용없는 그런 논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폐암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 중국에서 동아시아 인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암, 비소세포 폐암의 병기가 1에서 3A에 해당되는 환자들의 항암, 보조 항암을 한 것과 안 한 것, 그러니까 수술만 했는 거의 치료 성적을 비교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만 국가 암 등록 자료를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18세 이상의 성인 폐암 환자 중에 1기에서 3A에 해당되는 비소세포 폐암 진단 환자 24,957명 중에서 수술 후에 90일 이내 백금 유도체 항암 치료를 한 사람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대만 논문이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의 논문이고, 또 환자 숫자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표준 치료, 폐암의 표준 치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백금 유도체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우리가 참고하기에 적합한 그런 논문이라서 이 논문을 우선 표본으로 했습니다. 해보니까는 우선 2년 생존율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항암을 했는 사람하고 대조군은 수술 단독을 한 사람입니다. 수술하고 항암을 안 했는 사람 했는데, 병기가 1A인 경우에는 항암을 했는 사람이 80.8%, 대조군 수술만 했는 사람 96.2%가 2년 생존율입니다. 그 다음에 1B 90.0, 85.8. 그 다음에 2기 82%, 64.4%. 3A 76.4, 57.5%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보면 제일 이제 잘 되겠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A기에, 그러니까 아주 초기암이죠. 여기에 2년 생존율을 보면 항암을 했는 사람이 훨씬 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2년 생존율이 80%밖에 되질 않습니다. 항암을 했는 사람이. 오히려 수술만 했는 사람이 96.2%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1A기에 해당되는 폐암 환자가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항암을 하면 오히려 해롭다 하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 1B, 이제 그 폐암은 조금 이제 병기는 그 따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1B는 초기지만 조금 더 진행된 건데, 항암했는 그룹이 90%, 수술만 했는 사람이 85.8%.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생존율 그래프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결국은 1A기는 항암을 하면 더 해롭고, 1B는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고생만 하는 거죠. 특히 백금 계열의 약은 말초신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난 이후에 삶의 질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생만 했지 아무 득 본 게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2기가 되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2기가 되면 항암을 했는 그룹에서는 82%입니다. 이 커브가 생존율 커브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2년 48개월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술 단독으로 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병기가 2기 정도밖에 안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병기는 아니죠. 아주 오래 수술 못할 정도도 아니고 비교적 초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수술하고 항암을 했는데 그 얻는 이득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20%가 조금 못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2년 생존율에도 차이가 나지만, 또 하나는 한 24개월 정도를 볼 것 같으면 24개월에서
재발률이 그만큼 여기만큼 떨어지려면 재발이 되더라도 재발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그러니까는 항암을 하면 우선 완치율이 한 20% 조금 못되게 완치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재발을 하더라도 재발되는 시점이 상당히 늦어진다. 뭐 그런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3A기, 3B가 되면 수술을 못 합니다. 3A까지가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항암을 했는 그룹이 76.4%, 수술 단독으로 했는 사람 57.5%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커브에 갭이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항암까지 했는데, 수술하고 항암까지 했는데 이만큼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갖는 항암제의 한계다. 그래서 총평을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항암제 효과가 참 기대 이하다. 그 고생하고 생존율 한 20% 못되게 15% 정도 향상시킨다. 그리고 결국은 항암제만으로는 암이 그렇게 쉽게 낫지를 않는다. 그렇지만 수명 연장 효과는 있다. 또 재발의 시기는 상당히 연기가 된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항암제를 써서 통계적으로 더 나쁘다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폐암에서는 이제 1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준 치료에서는 1기에 해당되는 환자분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1A는 더 나쁘고 1B는 큰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에 기반을 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못마땅하지만 항암제가 암치료의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유일한 치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항암제 만능주의는 경계하자. 실제로 항암제 만능주의는 지금 대학병원 치료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항암제만 맞으면 암이 잘 날 거다 하는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항암제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되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많은 암 환우분들이나 그 가족이 야,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고생하면서 그 위험 감수하면서 왜 하나? 안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나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소위 대체요법으로 어떻게 암을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인데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 그건 정말 엄청나게 무모한 선택입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암이 그렇게 쉽게 낫는 것 같으면 아마 한 10번쯤 더 정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대의학이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거는 그래도 우리 마음에 못 미치지만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서 효과를 더 높이는 거.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있는 집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 효과를 증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자의 선택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치료 효과를 방해하는 것은 피해야 될 거고, 또 지나치게 대학병원 치료가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공격적인 치료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지난달에 갑자기 뭐 신문에 광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옆에서 카페에서 뭐 이래저래 갑자기 나오는 거, 그런 것보다는 근거가 많고 오래된 치료 중에서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자의 선택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폐암 3기약계 그래프입니다만, 이거밖에 안 돼서 불만스럽지만 이 항암 효과를, 이 치료 효과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무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향상시키는 보조 치료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조언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항암제 절대 그렇게 걷어찰 것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